시사정담 3인 3색 4월 18일입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2일차입니다. 어제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죠. 예, 양강 구도는 지속되었으나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전주 주말을 거치면서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뛰어넘는 이긴다는 뉴스도 다소 나왔지만은 일주일이 지난 이번 이제 17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문 후보가 이렇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박빙이거나 또는 박빙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아니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들로 이렇게 쭉 도배가 됐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은 KSOI, 리얼미터, 또 중앙일보, 조선일보, SBS, 서울경제 이런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이렇게 앞서 나가서 역전해달라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여성표하고 보수층에서 이렇게 대체로 조금 지지율이 떨어진. 예. 예. 그게 아마 그 TV 토론 평가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유무선 비율 이 부분하고 이제 그 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얼마나 이제 그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무선 비율이 높은 쪽이 문재인 후보가 좀 그 더 강세로 나오고, 유선 비율이 높은 쪽은 약간 좀 그 안철수 후보하고 격차가 좁아지는 걸로 나오고, 또 응답률이 높은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것도 일정하게 좀 추이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조금 문 후보가 좀 더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지는 양상들 거의 모든 여론조사 발표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확연하게 우세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더라도 우선 문 후보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인 층에서는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13일 TV 토론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안 후보 측에서는 양쪽에 진보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후보가 조금 경직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인 평가가 그 문재인 후보가 여유로웠던 반면에 안 후보가 조금 그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TV 토론에 조금 그 적응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게 이 상승세가 주춤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상당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TV 토론은 지금 내일 그 KBS 토론부터 해서 전부 다 스탠딩 자유 토론 형식인데 아마 그 1차 토론보다도 더 공방전이 거세질 거로 예상하는데 안철수 후보 준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좀 자신을 내비치고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 후보 쪽도 첫 토론에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게 여유로운 거는 좋았는데 또 조금 진지하지 못한 걸로 비춰서 이런 건 좀 수정을 하겠다. 각 후보별로 이제 좋게 비쳤던 측면과 조금 그 아쉬웠던 점들이 나오니까 그게 따라가지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지금 보일 것 같습니다. TV 토론하고 좀 연관돼 가지고는 아마 이 1차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꼽히는데 실제로는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이종구 선대위 부위원장이 29일까지 보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사퇴해야 된다.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른정당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력 구도가 그러니까 프레임 구도가 먼저 선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 구도 그다음에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인물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보수 후보로서 굉장히 좋지만은 그 세력 구도 내에서 이미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좋은 TV 토론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는 반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번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그 뭐 좀 후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어떤 당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걸 겉으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추진을 해야지 여지가 생기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나면 오히려 더 실제로 그렇게 가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당장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도 어떤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에서는 그 응하지 않겠다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내 후보 쪽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그 발목을 잡고 어떤 협상력 자체를 또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걸 했는지 조금은 의아스러운 대목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가 보수 결집력을 일부 보인다는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CNI 쪽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게 15일에서 16일 조사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13% 지지율이 오는데 그 전에 이제 한 자릿수 미만에서 이렇게 한 자릿수를 돌파했다. 뭐 이런 이제 지표가 나온 조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결집력을 15%까지 끌어올린다면 이것은 이렇게 양강 구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홍 후보는 천하 3분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그 위초고 중국의 삼국지 비유하면서 그 이번 주에 15%는 달성하겠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20%를 치고 올라갔을 때는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진보 셋 후보에다가 보수 후보 하나 지면은 뭐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홍 후보 말씀대로 한 15% 정도 되만 가더라도 과거에 이제 그거로 본다면 그 천하 3분지계라는 게 그 유비가 가장 약한 그 시절에 초기에서 이제 근거지를 만들어 갖고 아마 그 당시에 유비가 한 15%도 채 못 얻지 않았겠는가. 조조의 그 위와 그 송건의 오나라에 비하면 한 10%대도 차 안 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그 근거지로 버티내면서 천하를 산문했던 그런 그거니까 15%대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3분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이제 더 치고 올라가는 그게 어떤 그 동력이 될지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벽에 부딪힐지 이런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홍준표 후보의 어떤 상승세와 가장 이렇게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그 실제로 현재 조정기를 그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재차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렇게 뭐 다시 모멘텀이 있다. 원래 캐파 자체가 안철수 현상이 2011년 나왔을 때 캐파 자체가 이렇게 중도와 이제 중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수와 진보 전체를 아울러서 50% 내외까지 갔던 그 상황을 이렇게 다시 이제 연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민주당 쪽에서 당연히 이렇게 이미 이제 조정기 들어갔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의 역량으로 지지율을 탄탄하게 쌓아서 지금 같은 지지율이 된 게 아니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이제 타인의 역량으로 다른 환경적 요소로 갔기 때문에 거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재상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 한기원 총리, 안희정 지사로 갔던 흐름이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갔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표다 이거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지 결집도는 낮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차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한 후보의 딜레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보수에 다가가는 공약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워딩을 자꾸 내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호남 쪽에서는 완전히 탈 DJ 내지는 그 DJ하고 선을 끊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남북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 또 그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간다고 했을 때 호남에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그 부정적인 여론이 안철수가 지금은 완전히 그 DJ를 계승하는 정책에서 벗어났다고 보일 경우에는 거꾸로 역결집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딜레마에서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어제 유세 첫날에도 그 호남에 가서 어쨌든 DJ 정신 계승자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정책, 사드, 개성공단, 여타 문제에서 조금 어쨌든 간에 지금 스탠스가 다른, 예?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그 햇볕 정책에서도 전에 1차 TV 토론 때도 이 개성을 답을 안 했죠. 예. 안 했죠, 그때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양쪽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진보에서 있던 지지층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수층도 잡아야 되는 이 딜레마에 있는데, 실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호남에서 이렇게 문 후보에게 많이 이렇게 격차가 뒤지는 그런 이제 이번 여론조사 결과들이 쭉 잡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영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후보로서는 이렇게 홍준표 후보의 또 보수층의 어떤 결집, 이것도 지금 대단히 이렇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안 후보로서는. 그러니까 안 후보로서는 진영의 중심에서 위치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진영의 중심이 이렇게 결집하는 하면 할수록 보다 이렇게 자기 지지가 취약해지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극복할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그 고차 방정식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그 지혜롭게 풀어야 그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에 그 앞으로 계속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네거티브 검증이 이번에 그 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 그 조정기에도 네거티브 검증이 상당히 좀 작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1+1 특혜 채용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그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의 같은 경우 아들 특혜 채용 문제가 집중 공격 대상이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뭐 두 가지 문제를 전번에도 우리가 그 짚기는 했었는데, 이 심정적으로 사람들이 그 김미경 교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미경 교수가 의원실에 좀 갑질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더 민감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아들 문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보다는 좀 그런 것 같고, 문제는 오늘 이제 안내 그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하약고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안 후보 진보 측 지지층에서는 이 청와대가 그 작년 총선 이후에 안랩을 그 도와가지고 삼성을 통해서 안랩을 도우려 했다. 이게 만약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상당히 좀 한번 출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문제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끝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안 후보의 이제 포스코 사회이사 시절 행적, 그다음에 이제 김미경 교수의 1+1 채용 의혹, 이런 부분들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 후보 쪽이 공격받는 것은 과연 아들 채용 과정에서 권재철 당시 고용 원장에게 부탁을 했느냐, 청탁을 했느냐 핵심인데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달리 어떻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정빙을 찾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고 김비경 교수 건도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증명을 내놓지 않아서 밝혀지기 어려운 그런 어떤 현안들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서 후보 검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후보 비방전으로 그러는 것은 우리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 지금 쭉 이렇게 우리가 짚어본 대로 남은 변수는 문재인 후보의 중도 확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홍준표 후보의 보수 결집력이 15% 벽을 돌파할 것인가, 유승민 후보의 완주할 것인가, 안철수 후보가 조정기를 거쳐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네거티브 검증 변수로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